한 1%의 성공 확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며 비웃었던 그 불가능의 영역을 우리가 보란듯이 깨부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사천 하늘을 가르는 KF-21 양산 1호기의 모습은 단순히 잘 만든 비행기 한 대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 우주 시장에 던지는 거대한 상장 IPO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의 나라 전투기를 빌려 쓰고 정비 한번 하려 해도 눈치를 보던 새빵살이 신세였다면 이제는 당당히 내 집을 올린 건물주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1호기의 가치는 최소 600조 원 이상입니다. 왜냐고요? 전투기 제작 기술은 현대공학의 결정체이자 한 국가의 국격을 결정짓는 우량주 중의 우량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손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 딱 8개국뿐입니다. 이건 마치 전교생 수백 명 중에서 단 10명만 들어갈 수 있는 VVIP 클럽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멤버십을 따낸 것과 같습니다. CNN과 로이터가 편 해외 언론들이 연일 기적 같은 속도라며 극찬을 쏟아내는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에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양산 1호기를 뽑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손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술과 정밀 제조 공법이 결합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부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의 부품과 기술을 파는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잔치상을 다 차려놨더니 갑자기 나타나 숟가락만 얹으려는 불청객이 한 명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공동구매를 약속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납하면서도 뒤에서는 설계도와 핵심 기술만 쏙 빼가르는 아주 기막힌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이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으며 벌이고 있는 이 황당한 행복,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배신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불청객의 정체와 그들이 숨긴 검은 속내를 지금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잔치집 분위기가 한창인데 갑자기 옆집 동업자가 나타나 밥값은 안 내고 레시피만 복사해 가겠다고 우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KF-21 사업의 20% 지분을 가진 동업자 인도네시아가 벌이고 있는 기막힌 실태입니다. 이들은 약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배째라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미납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업의 속도를 늦추려는 아주 위험한 악성 채무와도 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의 이중적인 지갑 사정입니다. 우리에게 줄 돈은 없다면서 뒤에서는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를 사겠다며 수조 원대의 쇼핑백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단톡방에서 자기 몫은 입금 안 하면서 옆 가게 가서 명품 가방을 카드로 긁고 나타난 친구와 다를 바 없죠. 15년 동안 수많은 기업 분석을 해온 제 눈에는 이 행보가 결코 단순한 예산 부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뢰라는 자본을 담보로 한국의 기술력을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아주 치밀하고도 고약한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핵심 기술이 담긴 USB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돈은 안 내고 설계도만 챙겨서 야반 도주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소중한 기술 자산을 이런 무책임한 파트너에게 계속 퍼줘야 할까요? 인니를 아예 빼버리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으로 들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인니가 이렇게 진상을 부리며 판을 흔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역대급 로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1조 원을 못 받아서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손실이 수십조 원의 잭팟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폭발하는 이 역설적인 경제학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플랜 B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돈을 못 받으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1조 원이 자유라는 이름의 잭팟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미납은 우리에게 아주 쓰라린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대한민국 항공 우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식재산권 IP 탈환 작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니와 동업하면서 우리가 맺었던 계약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의 20%를 그들에게 그냥 떼어줘야 했던 일종의 기술 지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입금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돈 안 내면 지분도 없다는 시장의 네모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인니를 아예 빼버리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된다면 KF-21에 들어간 모든 원천 기술은 100% 대한민국의 소유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한 대의 소유권을 넘어서 전 세계 600조 원 규모의 항공정비 및 성능 개량 시장에서 우리가 갑의 위치를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술 주권을 얻게 되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20%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가 사사건건 간섭하며 설계도를 요구하던 상황과 우리가 주인으로서 모든 수익을 독식하는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단기적으로는 1조 원의 구멍이 커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 수출 시 발생하는 로열티와 후속 군수 지원 수익을 우리가 통째로 가져온다면 그 가치는 수십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소탐대실할 뻔했던 위기가 오히려 독점적 사업권 확보라는 거대한 기회로 뒤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역설적인 호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큰 손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느냐며 벌써부터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닌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전 세계 우량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이 기묘한 현상.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플랜 B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인 진짜 결단의 내용을 바로 공개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돈 안 내면 기술도 없다. 인도네시아를 아예 사업에서 빼버려라 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이제는 아주 냉철한 경제적 계산기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15년차 분석가인 제 관점에서도 지금의 여론은 매우 합리적인 흐름입니다. 무려 1조 원이라는 미납금을 우리 세금으로 메꾸면서까지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핵심 기술을 상납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방사청도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단호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기술을 가져가게 하거나 아예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그들에게 약속했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지분 조정이자 자산 동결 조치입니다.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배당도 의결권도 주지 않겠다는 아주 상식적인 대응이죠. 이 결단이 무서운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꿈꾸던 항공 굴기의 사다리를 우리가 걷어차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1조 원을 아끼려다 잃게 될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 산업의 씨앗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더 우량한 파트너들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중동의 오일머니를 거머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국가들이 KF21 사업의 새로운 동업자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막상 채무자를 내보내고 현금 동원력이 빵빵한 VVIP 고객을 맞이할 기회가 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닌이라는 리스크를 털어내자마자 KF21의 몸값이 전 세계 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F-35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제는 불안해서 못 쓰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지금 한국의 이 보라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KF-21에 어떤 포인트에 매료되어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걸까요? 600조 항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플랜 B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이 정도였는데 그 주머니를 던져버린 KF-21의 질주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만큼 매력적인 저평가 우량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무기 때문입니다. 미국제 F-35가 한 대에 1,000억 원을 훌쩍 넘고 한 번 띄울 때마다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깨지는 슈퍼카라면 우리 보라매는 성능은 슈퍼카급이면서 유지비는 패밀리 세단 수준인 기적의 경제성을 구현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한 대 사면 보통 30년 이상을 써야 하는데 그동안 들어가는 총 비용인 수명주기 비용 LCC에서 KF-21은 경쟁 기종들을 압살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때문에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수개월을 기다리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했던 국가들에게 한국은 우리가 직접 고쳐주고 기술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전 세계 공군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독형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과 동유럽의 큰 손들이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도 되겠느냐며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성 채무자 한 명 때문에 사업이 휘청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빈자리가 나자마자 전 세계 VVIP 고객들이 오픈런을 뛰기 시작한 것이죠. 리스크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명의 변덕스러운 동업자보다 여러 명의 우량 고객에게 물량을 나눠 파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투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방산업체 몇 군데가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그 뒤에 숨겨진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일자리들. 과연 KF-21이 우리 지갑 속으로 가져다줄 진짜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 현장을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건 단순히 기계 하나를 조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땅의 거대한 공장단지 수백 개를 한꺼번에 짓는 것과 같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보기에 KF-21 양산 1호기의 출고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내리는 단비이자 최고의 성장 동력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무려 22만 개가 넘습니다. 이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을 만들기 위해
국내 700여 개의 협력사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죠. 이건 단순히 방산업체 몇 군데가 돈을 버는 수준은 넘어 우리 동네 이웃들이 다니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KF-21의 효과는 낙수 수준이 아니라 폭포수에 가깝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값이 수천억 원이라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매출로 고스란히 꽂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산 전투기를 사올 때는 부품 하나 고장나도 미국 허락을 기다리며 막대한 수리비를 달러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우리 기업이 만든 부품으로 즉시 고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 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쓴 국방비가 다시 우리 국민의 지갑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품 기술들이 전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초정밀 레이더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눈이 되고 탄탄한 기체 프레임 기술은 미래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핵심이 됩니다. KF-21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대한민국 미래산업 전체의 R&D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반도체가 수출의 든든한 기둥이라면 이제 K방사는 그 기둥을 바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수입 가공업에서 원천기술 수출국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비웃었던 전 세계의 경쟁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의 양산 속도와 효율성을 보며 공포에 가까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수십 년이 걸릴 일을 단숨에 해치우고 전 세계 공군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걸까요? 해외 언론들이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입을 모으는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미사일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괴물 같은 엔진입니다.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봐도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설계부터 양산까지 20년은 좋게 걸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10년 만에 시제기를 띄우고 곧바로 양산 1호기를 출고해버렸습니다. 외신들이 물리법칙을 무시한 속도라며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공정혁신을 새로 쓴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건 KF-21의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미국의 F-35가 모든 첨단 기능을 한꺼번에 넣으려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잦은 고장에 시달릴 때 한국은 진화적 개발이라는 영리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꼭 필요한 핵심 기능부터 완벽하게 구현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최소 기능 제품 MVP 전략의 승리입니다. 시장에 빠르게 출시해서 점유율을 장악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가치를 높이는 IT 기업의 성공 방정식을 전투기 제작에 이식한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가동률입니다. 전투기는 사는 것보다 띄우는 게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수입 전투기는 부품 하나 고장나면 태평양 건너 미국 공장에서 올 때까지 수개월을 땅에서 썩어야 하죠. 하지만 KF-21은 우리 땅에서 만든 부품으로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놓고 못 띄우는 비싼 장식품이 아니라 언제든 즉각 출격 가능한 실전형 병기라는 점이 전 세계 공군 지휘관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까지 잡은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우리에게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1조 원의 미납금을 뒤로하고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대한민국. 우리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손에 쥔 진짜 보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돈 그 이상의 가치, 대한민국 항공주권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마침표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쓰라린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을까요? 15년차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입금을 미루며 우리를 애타게 했던 그 시간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은 완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었던 천금 같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1조 원이라는 미납금은 아쉽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나눌 필요가 없는 100% 순수 국산 기술 주권이라는 무한한 가치의 자산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더 이상 동업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개량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수출하며 그 모든 로열티와 정비 수익을 대한민국이 통째로 가져오는 독점적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리스크가 컸던 공동구매 방식에서 고수익 독점 사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셈이죠. 사천하늘을 가른 양산 1호기의 굉음은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변방국에서 세계 시장을 호렴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판다는 것은 향후 30년 동안 그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우리 시스템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현재를 책임졌다면 KF-21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6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먹거리 창출의 시작점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숙련된 기술력과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양산 속도가 결합하여 이제 K방사는 꺾이지 않는 대세 상승장에 올라탔습니다.
빅퀴즈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틔워준 독자 노선의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공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항공주권의 완성이라는 이 가슴 벅찬 역사적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보라매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국부를 창출하는 그날까지 저도 냉철한 분석으로 그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